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단원인 6단원 국제사회와 이제 국제정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뉴스 같은데 보면은 이제 뭐 미국과 뭐 우리나라의 관계 혹은 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국가 간의 관계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길래 왜 자꾸 이렇게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지 이런 것좀 한 번쯤 한번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을 텐데 이제 이번 단원에서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의 의미와 이렇게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국제사회의 의미입니다. 자, 국제사회의 의미. 자, 국제사회라는 게 뭘까? 자, 사회긴 사회인데 국제사회다. 즉, 이제 사회가 국제적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 여러 나라가 존재하는 사회를 국제사회라고 합니다. 이제 정확히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밑줄 쳐 있죠? 주권. 자, 주권. 주권을 가진 세계 여러 나라가 교류하고 의존하면서 공존하는 사회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반드시 주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권이 없는 나라도 있어. 그러니까 나라긴 나라인데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국가들이 있거든. 근데 그런 국가는 주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라가 아니라 반드시 주권이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권은 뭐냐? 거기 옆에 써 있죠.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그러니까 국가의 가장 큰, 가장 센 그런 권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주권 누구한테 있다 그랬지? 그렇죠. 우리의 국민한테 있다 그랬지. 그래서 국민 주권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이 주권은 대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의 절대적 힘을 지니고, 그러니까 주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거야. 절대.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주권을 그 누구도 대통령일지라도 침해할 수 없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자주적 독립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뭐 아무리 힘이 센 미국일지라도 우리나라의 그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는 독립되어 있으니까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대외적으로 자주적 독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는 거지. 뭐 미국 대통령이 다음 대통령은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이럴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래서 그 2번 봅시다. 자, 오늘날의 국제사회. 자, 교통,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서 이제 국가 또는 민간 부분의 교류와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 이제 혼자서는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야. 이제 뭐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지금 GDP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수출이란 말이야. 수출. 다른 나라에 이렇게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많이 우리나라 GDP를 높이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엔 자원이 없잖아, 그치?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부터 많은 부분, 상당 부분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2번 국제사회 특성. 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선생님 중요하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자, 국제사회 특성입니다. 자, 한번 차례차례 한번 봅시다. 자, 그냥 사회가 아니라 국제사회라고 했어. 주권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모인 사회가 국제사회인데, 근데 그런 국제사회에는 일반적인 그냥 우리 국내에서의 그런 어떤 사회의 특징과 다른 특징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봅시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국의 이익. 자, 말 그대로 우리나라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는 거야.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협력했던 국가, 그러니까 우리의 우방국이었어. 굉장히 협력을 오래 했던 그런 국가인데 이해관계가 대립합니다. 예를 들어 뭐 그 국경에 딱 국경에서 원전이 발견된 거야. 유전 이제 그 기름이 발견된 거야. 기름. 거기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름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게 딱 국경에 있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딱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과 멕시코와 사이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근데 뭐 이렇게 사이가 좋다고 해보자. 가령 사이가 좋아요. 근데 딱 그 가운데 그 유전 놓고 어떻게 될까? 엄청 싸워요. 엄청 싸웁니다. 왜? 두 나라 모두 다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하면 적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이 국제사회 특성 배울 때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명언이 뭐냐면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진짜 막 싸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친구가 될 수 있어. 왜? 이익이 된다면, 그게 자국의 이익이 된다면 친구 될 수 있어. 자존심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친하더라도 어느 순간에는 확 돌아설 수 있단 말이야. 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뭐 의리 이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자국의 이익을 추구한다. 자, 두 번째,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 자,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있지, 그치? 정부, 행정부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근데 국제사회에선 그런 게 없다는 거야. 선생님, UN 있잖아요. 얘들아, 유엔은 정부가 아니에요. 유엔이 뭔가 이렇게 시킨다고 그걸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돼. 아시겠죠? 왜냐면 유엔한테는 그런 강제력이 없거든. 그래서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어요. 유엔도 이제 권고하는 거지, 이거를 강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너네 이제 큰일 난다, 뭐 미사일 쏠 거야, 이러지 못한다는 거야.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 왜 그러냐면 국제기구랑 국제법은 존재해요. 국제기구랑 국제법은 존재하지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국제기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서 배울 거예요. 자, 그런 게 있지만 이제 국제법을 어겼을 때 그걸 제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미국이 국제법을 어겼다고 해보자. 뭐 예를 들어 이제 뭐가 있을까? 국제법 뭐 포로를 있는데 포로를 안 돌려줘. 뭐 포로를 잡았는데 안 돌려줘. 자, 이거 국제법을 어겼어. 국제법 어겼을 때 이제 근데 미국 막 핵 엄청 많고 미사일 많고 막 우리나라 국방비 1년 예산을 집어삼키는 그런 수준의 뭐 항공모함 뭐 그런 것들 엄청 어마무시하게 막 많고 전투기 국방력이 장난 아니지, 그치? 자, 근데 그런 미국한테 제재할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비난할 수는 있어.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거를 가지고 강제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 왜냐하면 강력한 중앙정부가 없기 때문에. 자, 3번. 자,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자,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철저하게 작용됩니다. 약육강식의 방식이야.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 잡아먹고 그런 시스템이라는 거야. 지금 너희가 그냥 언뜻 생각만 해봐도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디야? 라고 물어보면 어디 떠올라요? 미국이지, 미국. 그치? 뭐, 뭐 기술력이며 군사력이며 뭐 여러 방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 게 미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미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뭐 우리나라한테 압박을 줄 수 있어. 예를 들어 이제 군사력으로도 압박을 줄 수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미군이 있잖아, 그렇지? 뭐 용산이나 뭐 이런데 주한 미군이 있는데 그 주한 미군이 우리나라 국방력의 상당 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함부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근데 미군이 너네 마음에 안 든다. 주한 미군 다 이제 철수시킬 거야. 이러면은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어.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런다고 해서 뭐 될 일이 아니야. 미국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왜냐면 미국은 힘이 세거든. 힘의 논리에 작용되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뭐 기술력, 자원도 풍부하지, 그치? 그래서 이런 자원 가지고도 갑질할 수 있고, 기술력 가지고도 갑질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갑질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기술력이나 군사력이나 뭐 자원이 부족한 이런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다. 자, 4번. 자,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하다. 협력. 자, 국가 간에 아까 말했지,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국제 문제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뭐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환경 문제 있죠. 환경 문제. 뭐 오존층 파괴 같은 거. 제 아무리 미국이라도 지구가 지금 오염되고 있는 거 미국 혼자 막을 수 있나? 없죠. 그쵸? 이렇게 국가 간 협력이 필요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다. 자, 국제사회 특성. 자, 네 가지 살펴봤고. 자, 국제기구와 국제법인데, 자, 국제기구는 이제 자세히 배울 거지만 국제사회에서 일정한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두 나라 이상, 그러니까 한 나라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나라 이상 또는 두 나라 이상의 정부 또는 개인이나 민간 단체로 구성된 조직이다. 자, 그리고 국제법. 자,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적용되는 법이야. 그래서 이제 주로 국가나 국제기구를 규제한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강제력이 없다. 그래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법을 어겼다고 해서 이렇게 벌을 줄 수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의 물건을 훔치면은 벌 줄 수 있잖아. 근데 국제에선 그렇지 않다. 국제법에선 그렇지 않다. 자, 국제연합. 아까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유엔은 세계 중앙정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지. 자, 그래서 이렇게 뭐 쭉쭉쭉 읽어보면은 보자. 뭐 국제사회에서는 중심적 권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지. 자, 하지만 이제 유엔도 그런 강제력이 없지만 근데 그런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은 갖고 있대. 왜냐면은 많은 국가들이 지금 가입해 있는 그런 국제기구이기 때문에 그렇다. 잠재력은 있지만 현재 이런 그런 강제력은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래서 유엔 나오죠. 그래서 뭐 강제할 만한 군대 뭐 이런 게 없다. 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여러 행위 주체들이 있는데 행위 주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아까 국제사회의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 뭐라 그랬지? 자, 주권을 가진 여러 나라들이 모인 사회가 이제 국제사회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때 이제 국가 주권을 가진 나라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행위 주체는 국가가 있죠, 국가. 그래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행위 주체다. 그래서 뭘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렇죠. 주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을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자, 국제사회에서 국가가 갖는 지위는 뭘까? 자, 국제법상 가장 평등하고 독립적인 주체다. 그러니까 국제법상 일단 뭐 물론 힘의 논리에 의해서 그런 힘의 균형이라는 건 없지만 힘의 차이는 있지만 국제법상 일단 나라 대 나라는 평등해요. 평등하고 독립되어 있다. 왜냐하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립적인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그리고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가입해서 활동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UN 같은 그런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서 가입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행위 주체는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 자, 다국적 기업은 자, 의미부터 봅시다. 자, 다국적 기업. 그러니까 다가 많을 따예요. 그러니까 국은 나라 국자고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데 자, 구체적으로는 세계 여러 나라에 자회사와 공장을 설립해서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다. 자, 자회사라는 건 뭐냐? 다른 회사와 자본적 관계를 맺어서 그 회사의 지배를 받는 회사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분점 같은 거야. 분점. 그래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 분점을 내는 거야. 뭐 뉴욕점, 뭐 런던점, 뭐 이런 식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자회사 그리고 공장도 만드는 거야. 뭐 중국에, 말레이시아에 뭐 이런 데다 이제 공장을 만들고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기업이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뭐가 있지? 삼성, LG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는 뭐 애플, 뭐 아마존, 뭐 구글 뭐 이런 거 있겠지, 그렇지? 자, 이런 국제 사회에서 이제 다국적 기업이 갖는 지위는 뭘까? 자, 다국적 기업은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주요한 행위 주체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래서 세계화의 진전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세계화가 되고 있지. 그래서 수출과 수입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지위가 점점점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영향. 자, 국가 간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 돈 관계가 얽히면 서로 친해질 수밖에 없거든. 어쩔 수 없이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상호 의존성이 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뭐 우리나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뭐 기술력은 있는데 자원은 없어. 그러면은 자원이 있는 나라와 교환을 하는 거야. 그 기술력을 이런 식으로 교환을 하고, 그리고 다국적 기업은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나라는 뭐 자원을 대주고, 이런 식으로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더더욱 증가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지만 때때로는 이제 국가의 어떤 정책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들이 있을 거야, 그렇지? 그런 걸 이제 공공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런 공공 정책과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의 목적은 국민 모두가 잘 사는 게 아니거든. 기업의 목적은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야.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게 1등 목표야. 근데 국가는 그게 아니잖아. 국가는 그 기업이 잘 되는 것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잖아. 그렇기 때문에 가끔은 상충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시민 생활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오히려 다국적 기업이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국적 기업 M사. 자, 이렇게 이제 사전에 나오는데 이거 M사 어딘 것 같아? M사. M 하면 어디야 저거?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지, 맥도날드. 그치? 그래서 맥도날드 뭐 진짜 어느 나라를 가도 있잖아. 그치? 자, 다국적 기업. 그래서 여러 나라의 현지 국적을 얻은 제조 공장과 판매 회사를 가지고 세계적인 범위와 규모로 영업을 하는 기업이다. 그래서 너희가 아마 다국적 기업의 제품들을 너희도 아마 많이 가지고 있을 거야. 뭐 삼성폰, 애플폰, 나이키 신발, 뭐 뉴발란스 신발, 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그 밑에 초국적 기업 이렇게 나오는데 다국적 기업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다만 뭐가 다르냐면 노동시장이나 조세 정책에 따라서 쉽게 본사를 이전하는 등 이제 국경을 초월한 이동성이 강하다. 그래서 삼성의 본사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있잖아. 근데 초국적 기업은 삼성의 본사가 반드시 대한민국에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본사를 뭐 미국으로 이전하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초국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초국적 기업. 이동성이 강하다. 자, 세 번째. 자, 활동 주체 중에 가장 또 중요한 활동 주체는 국제기구예요. 국제기구. 자, 국제기구란 정부, 민간단체, 개인. 자, 다시 정부 또는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을 회원으로 해서, 회원이 그러니까 세 개의 주체가 다 되는 거야. 정부, 민간단체, 개인을 회원으로 해서 세계 평화와 질서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행위 주체다. 그래서 이 국제기구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자, 정부 간 국제기구 먼저 봅시다. 자, 국제기구긴 국제기구인데 정부 간, 그러니까 정부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여기는 정부밖에 가입을 할 수 없어. 가입을 정부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런데 뭐가 있냐? 그 밑에 나와 있죠. 국제연합 (UN이) 있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WTO)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국제연합에서는 뭐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뭐 정치, 경제, 문화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국제연합이고, 그리고 세계무역기구는 국제 경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국제 규범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렇게 제재를 가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세계무역기구다. 그래서 정부 간 국제기구는 정부를 회원으로 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리고 잠깐만, 오케이. 자, 국제 비정부기구라는 게 있어요. 비정부기구. 자, 국제 비정부기구라는 건 뭐냐면 개인과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합니다. 자, 다시 국제 비정부기구란 여기 비정부잖아, 그치?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국제기구에서 정부,
민간단체, 개인 이렇게 알려있잖아. 그치? 하는데 국제 비정부기구는 정부만 빼면 돼. 비정부니까. 그치? 그래서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한다. 개인과 민간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기구다. 그래서 두 번째, 최근에는 개인과 민간단체들이 국제 정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세계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개인과 민간 단체들의 활동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대표적인 게 국제사면위원회,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이렇게 써서 그래서 AI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뭐 세계 인권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이제 인류의 인권의 어떤 실현 이런 거를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제 비정부 기구다. 이런 데는 개인들도 이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그 밑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건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여러 나라에 보면은 이제 아직까지 이런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들이 많아. 그래서 그런 나라에 가서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해주는 그런 단체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과 민간 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국제 기구가 있다. 그게 바로 국제 비정부 기구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사회, 국제정치 중에서도 이제 국제사회의 특성과 그리고 행위 주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국제사회에서 나타나는 이제 경쟁, 갈등,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